MC 내 맘입니다. 2024년인데요. 또 다시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회원분들과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팟캐스트 담당하게 된 박한나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 참여하셨는지 조금 소개를 들어볼게요. 먼저 우리 작년에 이은 곰돌이님.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평택에서 졸업하고 20살 때 안양에 올라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공군 제대했어요. 공군 제대하고 제대한 지 한 일주일 만에 어떻게 건설회사에 첫 발을 디뎌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직장에서 한 30년 넘게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정확히 5년 전에 퇴사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병간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 병간호를 한 5년 정도 하다가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스트레스 받고 뭐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 정신병이 왔어요. 조울증하고 분노조절장애 두 가지 정신병이 와가지고 개호병원에 한 3개월 입원했다가 치료받고 퇴원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관리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실상 그 일상생활은 그냥 큰 욕심은 없고 소소한 그 즐거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그런 걸 좀 많이 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프로그램 자체가 남한테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제 가슴속에 이렇게 응어리를 남겨두면 별로 저한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진솔하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 같고 202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해 또 새로 참여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예. 도치님이세요. 아, 네, 도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 혹시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고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큰애 낳고서 네. 그 산후 우울증이 왔는데 예.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강제로 한번 얘 데려가 봐라 병진병원에. 그래서 한번 갔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정신병원이라는 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다가 둘째를 낳으면서 그때 이제 우리 친정집에 있다가 네. 저희가 분가를 했어요. 예. 엄마가 방 얻어줘가지고 시댁에 돈이 없으니까 음. 얻어줬는데 그때 분가하면서 임신하면서 우리 둘째를 임신하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더 심하게 네. 이제 심했죠. 그래서 일단 내 물만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우울증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네. 우울증이 오니까 밥도 먹기 싫고 움직이는 것도 싫고 바꿔도 싫고 누가 얘기한 것도 싫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둘째를 낳으니까 이 둘째를 내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케어를 못했어요. 잘. 네. 애가 4살 되니까 그게 다란 거죠. 제가. 예, 우리 엄마는 와가지고 정신 차려 이년아 막 이러고 때리고 또 우리 또 둘째 동생 와가지고 언니 기도하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우리 가족하고는 소통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우연찮게 우리 집 앞에 우리 안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적적 해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정신보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한번 두드려 보자. 그래서 두드렸죠. 저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애를 내가 죽일 것 같다고 그랬어요. 걔도 죽고 나도 죽고 하려고 진짜 제초제 그것도 살아놓고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먹고 죽으려고 네. 진짜. 근데 죽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 애가 저를 보고서 빵긋빵긋 웃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문을 두드려서 지금까지 약도 먹고 또 이제 좀 나아지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담당 선생님이 할 거냐 물어봐서 네. 또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하니까 또 저랑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정신병자는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이 여린 사람 네. 그리고 좀 모자란 사람 네. 모자라니까 이렇게 걸리지 뭔가 부족하니까 걸리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니까 약으로 먹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을 하면은 이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네.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나아져서 네. 많이 참석하기도 하고 네. 음악 치료도 하고 찌개질도 해요. 제가 아, 그러시군요. 저기 정신보건센터에서 네, 네. 그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참여해줘서 감사해요. 긴 얘기 해주셔서. 말씀하시면서도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어떠세요? 담담하죠. 그때는 암흑이었어요. 암흑. 네. 그는 애는 어린데 분유값을 안 주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밉더라도 분유값하고 기저귀값은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얘랑 나랑 살 길이 무엇인가 하고서 하다가 문을 들여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급자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애를 길렀어요. 그때부터 그럼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네, 센터 등록하시면서? 네. 아, 치료 과정은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두 달 보름 성모 나음에 입원했다가 네.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사춘기 오면서 저랑 부딪힌 거예요. 이제 네. 저는 우울증이고 걔는 사춘기로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이 새끼 이놈의 자식을 그냥 혼 좀 내야 되겠다. 약을 안 먹었어요. 한 일주일 안 먹었더니 진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예민할 때 예민해지고 내가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제 네. 공황장애처럼요. 네, 그래 네.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또 놀란 거예요. 네. 엄마 죽을까봐. 아, 그래가지고 119 불러서 저기 휴 정신병원 있죠. 네, 네, 거기서 또 입원했었죠. 네. 약을 안 먹었더니 그런 증상이 또 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는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네. 자기 마음대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이 약 먹으면 뚱뚱해진다, 배가 왜 이렇게 나왔니, 살쪘다,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을 끊어라. 네. 그 약을 한번 제 스스로 끊고서 끊었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단. 네네네. 잠이 안 오고,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말이 많아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몇 시간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운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나 살려달라 했더니 엄마가 왜 그러냐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약 끊었더니 그렇다 했더니 약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문 간호사님한테 제 얘기를 해서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엄마가 약 좀 먹지 말라 한다. 선생님이 좀 우리 엄마한테 약 좀 얘기 좀 해달라. 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약을 먹고 있어서 네. 따님이 저 정도지 약 안 먹으면 아직 안 된다. 네네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약 먹지 말고 뭐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 뒤로. 그러니까는 주위에서 제발 그 정신질환 있는 사람한테 뭐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 마시고 아 지금 내가 많이 아프구나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도치님 그럼 진단명이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양극성 장애라 그래서 조울증이죠. 네, 양극성 전동장애이시고 말씀 잘 들었고요. 팟캐스트가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 질환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상하거나 예, 미치거나 뭐 그런 병이 아니라 예. 단순히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예, 얻게 된 질병이고 약물을 먹으면서 호르몬 조절을 하면 예, 안정될 수 있고 예, 네, 뭐 절대로 위험하거나 뭐 무섭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예, 그런 병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회복되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프로그램이고 팟캐스트의 목적에 맞게 우리 도치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약물을 먹으면서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도를 안 해서라든지 뭐 미쳐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신 우리 도치님이나 곰돌이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면 우리 곰돌이님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좀 팟캐스트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도 그 변명이 네. 양극성 정동장애가 주 그 변명이고 네.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까지 이제 두 가지 병명인데요. 네. 대한민국에 저같이 이 조울증이나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네. 또 그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해서 네. 더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저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극복했어요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당사자가 겪을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아는데 많이 힘들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모든 부분을 다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겪은 그 뭐야 고통이라든가 또 극복하는 그 단계를 그 간접히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저 뭐야 거기에 공감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서 같이 좀 회복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도치님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네. 저와 같은 사람이 산후 우울증도 있을 거고 맞아요. 또 아니면 애인이 떠나가가지고 어떤 마음집에서 이렇게 우울증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 병이라는 게 갑자기 와요. 갑자기 내가 뭐 나는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한번 생각하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정신보건센터 전화가 있으니까 우리 안양에 한번 문의를 해서 이렇다라고 상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 있으면. 예. 그럼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네. 참여하신 거네요. 예. 굉장히 대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은 없었나요? 개인적인 목적은 저와 같은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낫고 있을까? 네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진짜 약을 먹어서 이렇게 약을 끊는 사람도 있나 해서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예. 네. 예. 우리 곰돌이님은 개인적인 이유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그 생각은 제가 하나의 그 샘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병은 몰라도 이 조울증은 네.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이 병은 치료도 잘 되지만 재발도 잘 되고 네. 그래서 그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든 병인데 저 같은 케이스는 그 3개월 입원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퇴원해서 지금 한 4년째 벌써 저 일상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분들 옛날에 그 정신병이라 그러면은 흔히들 뭐 사람이 미쳤네, 정신이 어떻게 오락가락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그 선입견이 안 좋았었어요. 동네에 한 사람이 미쳤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하고 또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꺼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보편화가 됐지만 네. 그래도 지금도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재발이 돼서 그 폐쇄병동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 저도 고생 또 저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솔직히 좀 많이 힘드실 거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요. 다시 재입원을 안 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을 하는 과정이 이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네. 적극 참여하고 싶었고 또 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팟캐스트를 시작하는데요. 예. 앞으로 10번의 녹음이 있을 거고, 방송이 있을 건데, 그 10회기 동안 좀 팟캐스트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나 그런 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하게 좀 의견을 서로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이렇게 서로 좀 얘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는 그런 좀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치님은요? 좀 팟캐스트에 기대하는 바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내가 그런데 나도 그런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병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 팟캐스트를 통해서 어떤 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좀 올바른 치료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시군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100%는 잘 모르잖아요.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그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좀 해소되고, 좀 좋은 인식이 갖게 되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네요. 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